돈을 갖다 이렇게 벌어왔던 사람들 이렇게 면면을 이렇게 쭉 그 안을 깊게 들여다보면 쟤는 집 사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월급쟁이 생활했는데 쟤는 집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쟤는 진짜 재운이 있어. 공짜가 가장 나빠요. 돈 얘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가난한데도 돈 얘기 안 해요. 제가 2020년도에 퇴직을 딱 하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고 왜 돈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사람들이 뭐 우연중에 속어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운 때문에 그렇게 벌어졌다가 아니라 저는 주변에 이렇게 돈을 갖다 이렇게 벌어왔던 사람들 이렇게 면면을 이렇게 쭉 그 안을 깊게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 사람들은 체득적으로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 사람이 운 좋아서 한 것 같은데 그 안을 파보면은 그 사람은 그 집을 살 수밖에 없게, 그 땅을 살 수밖에 없게. 생각해보세요. 공터에도 놀고 있는 땅 1억짜리 아마 옆에서 뭐 때려가면 사라고 해도 안 살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걸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땅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아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1억 정도는 내가 투자해더라도 전혀 손해보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10,000원을 잃어버려도 화가 나고 막 손실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떠는데, 공터에 있는 빈 땅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지금은 이제 뭐 20억 30억 되는 걸 사는 거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 이게 웬만한 강심장 가지고 그게 된 줄 아세요? 쟤는 집 사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월급쟁이 생활했는데 쟤는 집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쟤는 진짜 재운이 있어. 저한테는 이제 마누라 보겠다는 얘기로 이제 다른 방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와이프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반대하거나, 그때 내가 모든 월급을 내가 다 벌었는데 내가 반대하거나 그랬으면 와이프가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막 마누라가 그거 다 하고 했다, 맞는 얘기예요. 마누라가 주도했으니까. 근데 내가 빚돌 나서 봐요. 됐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재운이 있어가지고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특히 경제를 놓고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가장 큰 것 중에 뭐냐면 서울에 사느냐 아니면 지방에 사느냐, 이거는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기억이 서울에 올라오더라고요. 다 올라오더라고요. 안 올라온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같이 논의했는데 쟤는 진짜 그때 그 결정한 게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아니요, 현명한 거야. 경제 원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들 착각 속에 스스로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살면 안 되는 첫째 둥목이 뭐냐면 돈에 관련된 얘기예요. 돈은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행운을 말하지도 않고. 거기에 다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나쁜 돈들이 어떠냐면요, 공짜예요. 공짜가 가장 나빠요. 근데 대부분 다 공짜라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의존을 하는데, 공짜가 가장 안 좋은 돈이에요. 두 번째 안 좋은 돈이 어떤 돈이냐면요, 행운처럼 온 돈. 로또 뭐 이런 것들. 그런 돈들은 대개 보면 어쩌면 로또가 당첨된 건 운명적인 걸 거예요. 진짜로 운명적으로 온 돈들은 운명적으로 다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관련된 부분들은 운이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차곡차곡 만들어가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야지. 그러니까 계단 하나하나 스텝을 갖다 올라서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게 가지고 있는 돈들이 결국은 진정한 내 돈이 된다는 생각. 그래서 돈을 갖다가 정해져 있다, 누군가를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나는 로또 사면 될 거야 하는 생각, 아니면 공짜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재운이야 이런 생각들을 안 가지고서 내가 스스로가 내 운명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차근차근 스텝을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져가라는 의미에서 돈을 갖다가 운명이라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돈이란 말이 똥하고 약간 비슷한 말로 들리잖아요. 더럽다. 이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냐.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죄악시하거나 더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돈을 갖다가 직멸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돈은 절대로 더러운 것도 선과 악으로 구별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흔히 말하는 경제를 가치를 매겨지는 가치의 척도이고, 가치를 저장하고 있는 저작물이고, 가치를 갖다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돈의 그 속성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바라봐야지 그걸 갖다가 죄악시하거나 아니면 더럽게 생각하거나 하게 되면 돈을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이해들을 갖다가 할 수가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대표적인 게 어쩌면 저희 집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돈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그렇게 가난한데도 돈 얘기를 안 해요.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돈 얘기를 하면은 몰라요. 그 돈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한 그 어쩌면 고통스러운 것들이 끄집어나 알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돈 얘기를 하면은 되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꿈 얘기니 공부 얘기니 지식 얘기니 이런 얘기를 쪽으로 계속 우리 집에서는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처갓집에서는 와이프 장인어른은 돈에 대해서 아내를 갖다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돈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차이점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숭배한 건 아닌데 장인어른이 돈을 숭배한 건 아닌데 돈이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를 갖다 외면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돈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이상하게 돈을 갖다가 그렇게 외면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저희 증조할아버지의 영향인 것 같아요.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선비셨어요. 선비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와세대 대학, 일본의 와세대 대학을 다닐 정도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일제시대니까 와세대 대학을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군수를 이제 일본에서 하라고 했는데 군수도 안 하고 책만 읽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 속에서 지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하는 것들에 익숙해졌던 그런 피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모든 살림을 증조할머니가 밥 매가지고 그 밥하고 논 있는 것들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형제들을 갖다 이렇게 했고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 증조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커와서 여전히 돈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면서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중요시해서 그래서 어쩌면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그 아버지가 전주고등학교 나오셨는데 그 전주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뺑뺑이 이전에 전주고등학교니까 그때는 뭐 웬만한 그 군 단위에서는 전교 1등들만 가는 데가 이제 전주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전주고등학교만 가면 서울대까지도 대부분 다 거의 절반 이상은 반에서 중간만 해도 서울대를 갔었으니까 그런 데를 가도록 아들들을 갖다 이렇게 막 해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돈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건 공부에 대한 요구들만 이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우리 형들도 보면 공부에 대한 것들이 있었지. 돈에 대한 원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것들을 몰라서 그래서 결국은 그게 터져버린 게 제가 2020년도에 퇴직을 딱 하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고 돈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런 후회들이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터부시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책을 쓰면서 돈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돈을 선과 악의 개념 더럽다 뭐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돈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정확한 관점에 대한 것들을 그때 비로소 정립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굳이 똥이라고 해서 더럽게 여기거나 아니면 성과학을 갖다가 가르는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따르는 것 같아요. 돈을 본질적으로 바라봐야지 돈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식으로 절대로 될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고서 그 돈을 사용하는 법들을 정확하게 익힌 사람만이 지금의 경제적인 생활을 갖다가 해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진짜 몰랐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대학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하나같이 돈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도 공부만 해왔던 분들이라 공부만 해왔지 일상 속에서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돈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돈이 사회를 움직이는 어떠한 축인가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류가 사피엔스가 20만 년 만에 이 지구의 정복자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부분들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부분에 역할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의 역할들을 얘기해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뭐냐면 경제적인 매개적인 언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제의 언어. 근데 대학 교수까지 가신 분들이 경제적인 언어인 돈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들은 그만큼 왜냐면 그 이전에 돈을 갖다가 거의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돈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정신적인 문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의 물질적인 문명이라고 얕잡아 보는 그런 시선들이 강했기 때문에 돈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한 전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본질적인 부분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게 돈에 가지고 있는 터부시하거나 죄악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착각들을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